올해 만해대상 수상자로 일본의 진보 지식인 와다 하루키 교수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과 함께 만해축전이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만해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2주년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 계획과 맞물려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불련 동문회가 다시 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가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문화창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문화창달위가 내놓을 혁신적 제안이 주목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년가량 앞두고 전북 지역 불교계 주도로 도시공원 지키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스님을 기리기 위해 동국대가 매년 시상하는 만해대상의 올해 수상자로 일본의 대표적 진보 지식인 와다 하루키 교수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만해대상 시상식을 중심으로 한 만해축전은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만해축전. 올해는 자유, 평화를 주제로 다음 달 11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행사에 앞서 동국대 만해축전위원회가 제23회 만해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만해대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 불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릴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해대상은 이 만해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잘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수여되어 왔던 상이고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만해 스님의 사상에 부합되는 그런 분들에게 쭉 수여를 해와서 올해 만해대상 평화대상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온 일본의 대표적 진보 지식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 지식인 200여 명이 병합조약은 부당했고 원천 무효라고 선언한 공동성명 발표를 주도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양국 지식인의 공동성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다 하루키 교수는 식민지배를 사과하는 총리 명의의 담화문 발표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 성명을 주도하는 등 일본 측의 위안부 문제 인식과 과거사 왜곡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도쿄대 명예교수이신 그 와다 하루키 교수님이신데요. 비록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는 바른 안목을 가지시고 또 그 화해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돋보여서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고. 만해대상 실천 부문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아무리 작은 병원의 응급실에 가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원덕 전 센터장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환자 치료에 쉼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민간 병원이 기피하는 의료 영역인 재난외상센터, 감염병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진료비에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문예대상은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정통파 연출가로 반세기 동안 무대를 지키며 성공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우창 교수도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오랜 세월 한국 비평문학을 이끌었고 만해 한용운의 삼가 문학을 깊이 있고 중후하게 다룬 평론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만해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 센터에서 열리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북미 정상이 지난달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합의한 비핵화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런 훈풍을 타고 불교계가 오는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2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계획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영신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 합의한 대로 미국은 이번 주 실무 협상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도 지난주 유럽에서 만나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핵심 의제 등을 사전 조율했습니다. 북한이 실무 협상에 응하면 비가역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상응 조치로 어떤 보상책이 따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양측 간의 소통이 긴밀히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기대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건은 미국이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폐기의 대가로 제시한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넘어서는 상응 조치를 제시할지 여부입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가 한 걸음씩 물러서 논의의 진전을 이룰 경우 북한 역시 선 북미 후 남북 대화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남북 대화나 민간 단체 교류에도 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불교계도 다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2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 준비 과정에서 북측과 소통이 단절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적극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뭐 10월 달에 말씀하신 신계사 이제 개원한 그 날을 맞아서 저들 거 가서 기념식도 하고 싶고 또 옛날 제 등도 달고 싶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추스려서 지금 계속 심량을 통해서 대북 그 관계에 언제 어떤 그 반응이 올지 모르니까 막 이런 할 수 없이 참 약속 받을 수 없지만은 또 갑자기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희망하면서 이래 노크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남북관계가 복원되는 대로 신계사 합동법회 개최를 위한 방북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계사 남북 합동법회가 성사되면 종단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여타의 대북 사업들도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계는 이번에 남북 불교 교류 사업이 재개된다면 중단 없는 대북 포교 사업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 연가를 위한 49제가 헝가리 최초의 한국 사찰인 원광사에서 봉행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를 선양한 숭산 스님의 제자로 원광사 주지를 맡고 있는 청한 스님은 지난 5월 발생한 침몰 사고 희생 연가를 위한 위패를 모시고 명복을 빌어왔으며 오늘 18일 49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We understand our obligation in the wake of this very, very tragic accident. We would like to help the minds of all the Korean families who lost their beloved. And we chant for the departed, those who died in this tragic accident. We understand that this helps them find the next step after they depart from their bodies. 헝가리 에스테르곰의 자리를 잡고 지난해 낙성식을 봉행한 원광사는 청한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이 한국식으로 도량을 일구고 한국말로 예불을 올리는 등 숭산 스님 가풍 속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불련 동문들의 움직임이 다시 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가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대불련 출신들이 정체된 청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되새긴 자리였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첫 모임을 시작해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 경북지부 동문회. 지난 15년간 지역 청년 불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는 대구 보현사에서 창립 15주년 기념법회와 정기총회를 갖고 정체된 한국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불련 대경지부 동문회는 대구 경북의 대불련 재건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여 왔으며 점점 정체되어 가고 있는 대불련과 한국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창립 이후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대구 경북 동문회는 지난 2015년 사단법인 3법인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법인 설립을 계기로 대불련과 동문회 등 세 조직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하면서 청년 포교에 체계적인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창립 기념법회에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3법인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은장권 이사장은 3법인을 한국 불교를 이끌 단체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학생들 법회에 꼭 한 번 이상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3법인 운영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후배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가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포교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창립 기념법회의 법사로 나선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은 지금보다 더 굳건한 서원을 세워 젊은 포교 활성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불련의 서원을 굳건히 안 세웠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없는 것이 아닌가 좀 반성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 또 하나 또 서원을 굳건히 세웠기 때문에 지금 15주년 창립법회를 할 정도로 서원을 굳건히 세웠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청년 포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창립 15주년을 맞은 대불련 대구 경북 동문회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청년 포교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조계종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새 기구인 문화창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교계와 문화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문화창달위가 어떤 혁신적인 정책으로 한국불교의 앞날을 밝혀줄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의 문화정책 자문기구인 문화창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양한 불교문화 정책 자문으로 종단을 측면 지원하는 문화창달위 위촉식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와 문화를 어떻게 융합해 나갈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종단에서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함께 모여서 우리 불교와 종단, 문화창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창달위 위원장은 종단 기관지인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이 맡게 됩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 이선민 조선일보 선임 기자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교계와 문화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불교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정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화창달위원회를 통해서 불교의 우리나라에 끼친 정신문화를 한 번 더 문화가 우리의 이제 창달돼야 미래가 열릴 테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구촌 전체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불교의 무궁무진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도 문화창달위의 몫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화 창조를 강조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문화창달위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는 계승과 보존도 또 중요하지만 또 문화는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분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문화정책을 하는 분들이 전부 보존 계승 쪽에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늘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창달위원회가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등 오랜 난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임 사무국장에 능학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능학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능학 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교역직 스님이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에 임명된 건 재단 설립 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태종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제 열린 개관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복지사회 실현이란 대승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개관을 시작으로 마산회원 노인복지회관이 최고의 노인복지 시설이 되도록 주마 가편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과 각계 김관장님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의 수건으로 문을 연 천태종 복지재단이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은 어르신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물놀이와 실버악단 등의 축하 공연, 개관 테이프 커팅, 개회식, 효도 실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산회원 노인종합복지관은 4층 건물에 강의실과 건강증진실, 요리교실, 노래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어르신 노년사회학 교육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을 펼치게 됩니다. 20년 이상 공원 조성이 안 된 곳의 용도를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역 불교계가 주축인 전북녹색연합이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명 존중 실천과 수행 환경 보존은 불교의 중요한 실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한국 불교가 환경 보존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녹색연합이 위기의 도시공원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전주 참 좋은 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이 상임 대표를,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공동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 전북 지역 대표 환경단체입니다. 자연이 곧 나요. 환경이 곧 나요. 우리 주변이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자연, 어떻게 인간과 같이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는 것 매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토론회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승우 전북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서 부지 매입 시 최대 80% 수준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 공동대표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도시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이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태초에 자연에 그린 세상은 인간이 잘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도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그 공원마저도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서 환경을 살리고 도시를 아름답게 걸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불교계도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 시민의 대표로서 도내 도시공원이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목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이 도시공원을 지켜내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이 시한을 연장하는 것, 또 하여튼 재원 마련하는 것 등등 또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시공원의 효율적 보존을 제안하며 실천적인 환경보존 활동과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울산 지역의 호국도량이자 도심 사찰 북구 신흥사가
이번 달부터 도시민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신흥사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불교 문화 체험, 마음병 치유를 위해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 등과 함께 고즈넉한 산사를 배경으로 1박 2일간 머물며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흥사는 사찰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부터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예정인데 체험형은 10인 이하 단체를 중심으로 바루공양 등의 불교 문화 체험, 400년 회화나무 명상, 호국 의승군 체험, 사찰에 숨은 문화유산 둘러보기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흥사는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로 635년 신라 명랑조사가 창건했고 임진왜란 때는 의승병이 활약한 호국 사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홍창성 교수가 자신의 오랜 강의 경험을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불교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으로 불교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책 미네소타 주립대 불교 철학 강의와 해조 스님이 엮은 연잎에 맺히는 이슬처럼을 소개합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서양 철학 전공자로 불교 철학까지 연구 분야를 넓힌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철학과 교수의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 철학 강의. 불교의 문외 아닌 미국 대학생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본 내용이 불교 분위기에 익숙한 한국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불교를 주어진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전제하지 않고서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철학적 시도가 실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홍창성 교수의 철학적 불교 접근은 새로운 불교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연기, 무아, 공 등 불교 기본 개념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깨달음의 패러독스, 연기의 패러독스 등 비판적인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진리로 설해지는 연기와 공의 경우 연기 자체에 연기를 적용하거나 공도 또한 공하다는 공공의 논리로 나아가서는 패러독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연기에 연기를 적용하면 패러독스에 빠진다는 논증은 제가 이 책에서 새로 제시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사람은 아직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논리적으로 이 패러독스에 귀결되는 어떤 무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논리학자들이 전 세계 논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나 논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홍창성 교수는 한국에서 참나에 대한 설명이 대개 힌두교의 아트만에 대한 설명으로 부처님 가르침인 무아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학기 말이면 학생들이 제기하는 불교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홍 교수는 초급 불교 철학 강의에 해당하는 이 책의 후속으로 중급과 고급에 해당하는 책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30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연기, 붓다의 깨달음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국내 대중들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그림과 만나는 경전 말씀이라는 부제대로 불교의 가르침과 그림이 어우러진 연잎에 맺히는 이슬처럼 조기종 총무원 문화국장을 역임한 해조 스님이 경전과 선어록 등에서 가려 뽑은 글에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창호 씨의 사파가 곁들여져 삶의 평안과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뇌신경과학총회가 오는 9월 21일부터 닷새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총회는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총결집해 뇌과학 올림픽으로 불립니다. 2019 세계 청년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세계 청년축제는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기간 중 청년의 바다를 주제로 세계 청년들의 기원과 소통, 비상을 담은 17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이 확정됐다고 전북도가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설립이 추진되어 온 문화재청사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전북 지역 주요 매장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등과 함께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과 문화자원 제공도 맡게 됩니다.
조계종이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문화창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 김봉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비롯해 위촉된 문화창달위원 면면을 보면 조계종이 위원회 결성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고민했던 걸 보여줍니다. 이들 위원들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불교 전통문화 계승의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제고하는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조계종이 한국불교 미래 100년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 길목에서 이들 문화창달위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